최상목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팡질팡. 아니 최상목은 왜 박종준 경호처장을 못 자르는가? 뭐 중앙일보 보니까 그 저기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서 뭐 혹은 공수처 수사에 개입할 수 없어서 저러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구라 같고요. 의지만 있다면 못하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내란 세력이 원하는 게 뭐냐?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겠습니다. 네. 있지만 다수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다수는 윤석열을 살리긴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으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기고 자숙하자 이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 다음 목표를 추구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목표가 뭐냐? 시간 끌기라고 봅니다. 시간 끌기. 네.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지고 예. 지지부진하게 상황을 끌고 가고 그래서 국민적 저항이 좀 약화되도록 분위기가 좀 가라앉도록 네.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에 의해서 예. 선거권 박탈당하게 피선거권을 그렇지. 이거를 이제 추구하고 그게 된 다음에 탄핵을 할 생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자기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의도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극우 세력 다수의 의도라고 보여지고 네. 또 저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이제 블링컨 이제 네오콘 세력들이 사실상 윤석열을 굉장히 지금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사고 쳐서 싫어하는 거지. 예. 그 전까지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우 충견이었죠. 충견. 그럼요. 뭐 네. 목줄도 선물하고 블링컨이 예. 개목줄 선물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목에 차고 다니라고. 예. 그래서 그 영어 이름이 톨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지도자라고 막 추켜 세우고, 예. 뭐 용감한 시민상인가 뭐 그것도 수여하고, 예. 노벨 평화상 추천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밀어줬단 말이에요. 좋아하고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네. 그 윤석열이 날아가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이 바보 같은 놈이 왜 사고를 쳐가지고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냐. 그렇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미국의 입장은 윤석열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원할까가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날아갔지만 예. 그 나머지 잔당 세력들을 내란 세력들을 보호해서 예. 극우 세력이 계속 한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마치 그 해방 후에 7.18을 맞습니다. 잔존시켰듯이.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은 날려도 예. 박정희가 다시 등장했듯이.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빠르게 예. 그 한덕수를 지지했다고 보고요. 예. 한덕수 지지했다는 얘기는 탄핵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예. 민주당이 과감하게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미국의 소리 같은 데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야당이 너무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비판을 직설적으로 하면서 내정 간섭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윤석열 편드는 걸 보면은 네. 그 미국의 이런 입장과 무관해 보이진 않아요. 그럼요. 읽죠. 확실히 읽었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덕수 날라가자 최상목이가 등장했는데 최상목이 또 내란에 동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실 탄핵하려고 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뉘앙스를 이재명 대표가 꺼냈죠. 예. 블링컨 날라오는 거 보십시오. 그 최상목이한테 힘실어 주려고. 예.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최상목 지지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탄핵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러자 또 민주당에서는 탄핵은 못하고 고발하겠다. 이렇게 후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국 주도권이 예. 민주당이나 국민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극력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 세력이 세력을 유지하면서 전국을 주도하기를 좀 기대하는 것이고 네. 미국이 바라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일단 날리자 대표를. 네. 예. 날리고 나서 예. 정계 개편을 하자. 예. 뭐 보수 대연합을 하든 뭘 하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할 대한민국이 아닐 텐데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 상황과 괴리가 있죠. 어떤 면에서 괴리가 있냐면 일단 보수 세력의 대권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없죠. 전혀.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네. 설사 이재명 대표가 사법살인을 당해서 네. 대선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예.
개혁적인 주자가 다시 나간다면 다른 사람이 그럼요.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이재명 닮은 사람이 나오면은 뭐 당연히 되는 건데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것이고. 네네. 예. 최악의 경우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게 일단 제일 큰 고민이고. 네. 그랬을 때 미국이 노리는 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권 주자 중심의 대선이 아니라 세력 중심의 대선. 그래서 보수 대연합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문제는 또 보수 대연합을 하려고 해도 국힘당에서 반 정도는 이탈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동훈을 따라서. 뭐 한동훈이가 그 끝까지 그렇죠. 윤석열 탄핵을 주도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린다면은 그때 깃발 들고 네. 따로 나와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한, 그렇죠. 국민의 한이라는 국한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만 30-40명 따라 나오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겐 또 예전에 유승민당, 바른정당의 실패 사례가 있어서 아마 몇이나 따라올까 싶기도 한데. 아니 이제 지금은 늦었어요. 늦었어요. 뭐래도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85명이나 이번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고 언제 했어야 되냐면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때 한동훈이 주도해서 몇십 명만 데리고 탄핵에 동참하고 나서 쉽게 하면 잘리든가 결별하든가 했으면 보수 대연합이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집단으로 자살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란에 동조하면서. 그러니까 이 보수 대연합을 추리는 데서 추진력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지금 항쟁을 하고 있다는 이 강력한 어떤 변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시간을 끌고 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보겠지만 안 될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쉽게 안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 안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정권 교체기인데 그 누가 그거를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바이든 네오콘 세력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배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어마어마한 군수 지원을 했어요. 아, 네오콘. 네, 물러나기 직전에. 그 우크라이나전도 지금 어떻게든 확장하려고 계속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징계 연령도 낮추게 하고 우크라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되는 순간 이 모든 시도를 그만둘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오콘이 미국에서도 거의 반 이상 여태까지 주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이 한국에서도 민주당 쪽에서 전략적으로 트럼프하고 네트워크를 갖는 게 필요해 보이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보이거든요. 트럼프 쪽 사람들이. 하나는 북과 협상을 추진할 때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더 낫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을 까야 되는데 압박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협조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심,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뭐 트럼프에게 이재명 대표가 있을 경우에 이점을 적극적으로 좀 설파를 해서 트럼프 진영이. 근데 그렇다고 저기 윤석열처럼 미국한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럴 말씀하신 대로 없죠. 트럼프는 그 자기한테 이렇게 이런 인간들을 경멸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주 싫어하죠. 그리고 우습게 보고선 삥 뜯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트럼프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권 교체기에 네오콘 세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뭐 블링컨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한 뭐 10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트럼프 쪽이 1월 20일 그렇습니다. 1월 20일에 취임하니까 트럼프 쪽이 집권하고 난 뒤에 이제 가능성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이 입장인 것 같아요. 싸워라 니네끼리 이기는 자를 상대하겠다. 그렇지. 트럼프가 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개입해서 이제 물론 전쟁 정도는 예방하려고 애쓰겠지만 그 외에 뭐 사람을 보내서 뭐 공작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쪽은 아니고 이겨라. 니네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강하게 밀고 나와서 한국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 미국 말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열심히 싸워서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되는 쪽으로 판이 기울기 시작하면 트럼프 진영은 아마 지지할 겁니다. 그렇지. 그래 이기는 쪽이야 나는.
트럼프가 또 반 네오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티 네오콘. 안티 네오콘이죠. 네. 아주 이번에는 그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이 그 X에다가 그런 얘기를 올렸잖아요. 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는 네오콘 발 못 붙이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아주 그냥 트럼프 아들이 실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를 가는 모양이에요. 네, 이를 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기 때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실패한 이유가 네오콘 때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네.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북미 협상을 좌절시킨 게 네오콘들 아닙니까? 볼튼 같은. 그래서 트럼프가 야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네오콘들이 여기저기 포진하고 있어서 딥스테이트라고 트럼프 쪽은 부르는데요. 네. 내가 실패한 거다. 이번에는 걔를 다 날리겠다. 그런 입장에서 그 국가 효율부인가요? 뭐 하여튼 그 머스크가 수장이 된 그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서의 주 임무가 뭐냐면 네오콘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생부라는 얘기까지 나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뭘 할까? 그러면 국가 효율부인지 뭔지 만들어 가지고 미국 사회 전역에 있는 특히 국가기관에 있는 네오콘들을 명단을 다 작성해서 날린다.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쪽이 이번에 네오콘과의 일전을 불사하려는 쪽은 확실해요.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잘 이용한다면 오히려 저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는 게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 덜할 것이다. 적의 적은 동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동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오콘 신경을 쓸 이유가 별로 없다. 지금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주미 대사가 바뀌었어요? 주한 미국 대사가 바뀌었어요? 대리 대사가 됐죠. 그만큼 지금 한국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볼 때. 임기가 이제 10며칠밖에 안 남은 블링컨이 갑자기 와서 최상목을 만나고 갑자기 대리 대사를 임명하고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 미국으로서 상당히 걱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백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임명한 것 같고 트럼프 쪽과도 협의를 거쳤다는 거 하는 거 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빨리 주한 대사를 임명할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걸 봐서 그랬을 때 트럼프도 여기를 비오던 채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리 대사를 임명한 것 같거든요. 경질성 교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차피 그만두는 상황이었으니까 골드버거는 비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드버거는 이미 많은 실패를 했어요. 특히 윤석열이 사고 치는 걸 못 막은 죄가가 있죠. 그렇죠. 골드버거가 공작 정치의 달인이라고 한 사람이 보고도 안 하고 보고도 못했지. 아예 그냥 기밀이었으니까. 4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방탄에 뭐 지금 사명을 안고 그렇게 나섰는데 이들의 심리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들도 사실 처음에 윤석열 탄핵 때는 많이 흔들렸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누가 우세를 보이냐예요.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되면 그 친구들도 또 다시 그렇습니다. 흔들흔들하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내란을 진압하려는 세력과 내란 세력 간의 지금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더 될 것 같기도 하는 내란이 성공할 것 같기도 한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제가 볼 때 약간 집단망상이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돌아온다. 헌재에서 기각돼서.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 분위기가 저조하다. 흐름이 계속 이제 예를 들면 민주개혁 진영이 밀리는 분위기고 국민항쟁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그럼 헌재가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헌재를 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러 차례 뒤통수를 맞았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이 계엄 때린 거죠. 그렇죠.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뒤통수는 한독수한테 맞았죠. 그렇죠. 한독수가 이제 또 사고 쳤어요. 그래서 최성목이를 임명했는데 또 뒤통수 맞았습니다. 오동훈이한테 맞고. 그러니까 이 뒤통수를 계속 맞다 보면 뇌진탕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속 자꾸 맞으면 안 돼요. 습관됩니다. 헌재에서 맞는 뒤통수는 치명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온 국민이 그렇습니다. 얻어맞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려면 분위기를 압도해야 돼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쪽이 우세한 상황이 돼야 되고 그렇지. 싸움에서 네. 국민항쟁도 계속 지속돼야 되고 이런 흐름이 지속돼야 헌재도 네. 야 여기서 기각은 너무 위험하다. 예. 이제 다 파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네. 법률적으로 너무 명확하니까 우리가 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헌재가 알아서 이건 기각해 줄 거야. 아니 파면해 줄 거야. 네.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구속이 매우 필요하고 맞습니다. 뭐 일단 김건희 체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그 올바른 수순이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쪽에 사람들의 이 망상에서 좀 깨어날 수 있는 충격을 좀 줘야 되거든요. 야,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안 되겠는데 예. 질 것 같은데 네. 이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망상을 심어주려고 그 망상이 옳다는 거를 그렇죠. 그 계속 각인시키려고 세뇌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40% 맞습니다. 이런 가짜 그렇습니다. 조작 여론조사도 유포하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 유튜브만 볼 거고 그렇지. 태극기 집회 사람들만 볼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움직이는 거 봤을 때 최상목이도 잘하고 있고 네. 오동훈이도 잘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네. 내란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고 이런 흐름 때문에 네. 이 국힘당 사람들 이제 쉽게 삘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오르르 몰려가서 네. 우리도 돈도장 찍자. 예. 나중에 윤석열 복귀하면 한 자리 주겠지. 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흐름을 깨는 강력한 수가 좀 필요하다. 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그게 일단은 윤석열 체포일 수 있고 네. 더 좋은 것은 민주당이 내란 진압을 위한 범국민 어떤 비상회의 같은 거 예. 시국회의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광장에 있는 국민들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빨리. 예. 그러니까 광장에 있는 국민들 따로 예. 눈 오는데 뭐 3박 4일 새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겠고 아. 이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내란 세력을 제외한 네. 나머지가 모두 모여서 네. 내란 진압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어떤 범국민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예. 이것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국민 기구 전선보다 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직 내란입니다. 내란 네. 중이에요. 민주당의 힘만으로 내란을 진압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네. 저는 국민들과 결합해서 네. 같이 싸우면서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됐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박근혜와 달리 법꾸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당시 박근혜 때는 최순실부터 체포했어요. 네. 그러니까 갈팡질팡 박근혜가 그렇죠. 혼돈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건희가 살아있고 그 옆에서 계속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네. 윤석열도 지금 경호처 BOR에 지금 진지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결정적으로 보수 세력이 극우 세력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지.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또 그때 사람들이. 또 네. 우리가 저기 탄핵을 용인했다가 사실 그것 때문에 보수가 살아남은 건데 그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괴멸됐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바보같이. 예. 근데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한 말이죠. 네. 그때는 탄핵을 반대했어도 괴멸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정농단 문제 정도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번엔 탄핵을 반대하면 괴멸돼요. 아, 그럼 내란이라서. 내란인데 내란하고는 뭐 이건 그렇죠. 타협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네. 이 사람들이 그때 트라우마를 잘못 해석하고 또 그 이후에 너무 상태가 계속 나빠졌고 네. 그래서 보수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네.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율적 판단이라든가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여튼 잘 돼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저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태극기 세력이 아주 정말 급조돼가지고 막 광장에 나와서 뭐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 그랬거든요. 결국 그게 다 환상으로 끝났죠. 네. 수포로 돌아갔죠. 이런 저항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 한남동 앞에서 키세스가 되셨던 우리 위대한 민주시민들 그분들의 어떤 투지와 결기를 본받아서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법사 도사 스승 믿지 마세요.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말을 들으세요. 목사가 그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목사의 예언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네, 김태형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